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범주형 자료에 관한 추리, 카이스퀘어 검정하고 회귀 모형 중에서 심플 단순 회귀 모형 한번 복습 먼저 해보고요. 오늘 이제 중다 회귀 모형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분산 분석 설계에서 반복 측정 설계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T 검정, 평균에 대한 검정으로 T 검정과 집단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노바는 이제 원웨이, 투웨이, 쓰리웨이, 특히 투웨이부터는 인터랙션 이펙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게 메인이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층 모형을 돌릴 때는 크게 다섯 가지 모형을 돌리는데 unconditional 모형에서 기초 모형, 무조건부 모형. 이제 두 번째 모형으로서는 1수준의 투입 변수, 학생의 투입 변수 넣고 그다음에 1수준의 과정 변수, 2수준 학교의 특성 변수, 투입 변수, 이 수준의 과정 변수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모형을 돌려놓고 모형이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게 이제 통계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good fit 명사형인 이제 goodness of fit 흔히 이제 대문자로 GOF 테스트라고 해서 적합도 검정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검정 방법이고요. 모집단이 어떤 특정 형태의 표본인가를 검증하는 방법. 특히 모형 간에 어떤 모형이 더 좋으냐. 그 우리가 적합도 검증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범주형 자료에 대한 추리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 카이스퀘어 검정 방법을 쓴다. 카이스퀘어 방법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t-테스트처럼 원 샘플일 때에 카이스퀘어가 있고 투 샘플일 때에 카이스퀘어가 있는데 투 샘플이 이제 독립일 때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상 제2계 독립표본. 이제 가장 유명한 애는 카이 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by 2 2 곱하기 컨틴전시 테이블 분할표라고 하는 2 곱하기 2 분할표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유명한 방법이고 자, 범정 자료 카이스퀘어 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관찰 그 T값, F값 구하듯이 여기서도 관찰 도수라는 개념이 있고 기대 도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관찰 도수는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관찰한 값, observed frequency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도수이고요. 기대 도수는 expected frequency라고 해서 모집단에서 기대되는 이론적인 도수라고 하고 카이 검정은 일단 시그마 그래서 이제 각 셀당 이거를 구하는 거죠. 한 셀이 있을 때 관찰 도수 분의 기대 도수 분의 관찰 도수 마이너스 기대 도수 곱하기 제곱. 그래서 셀이 두 개 있으면 이제 이걸 두 번 더해주면 되고 우리 2 곱하기 2처럼 셀이 네 개가 있으면 네 개 값을 더해줘서 카이 검정 값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올 일도 없고 0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T 검정과 F 검정처럼 자유도의 영향을 받고요. 자유도에 따라서 값이 기각되는지 기각되지 않는지 결정이 되고 카이 검정할 때는 이제 주어진 표본 관찰 값은 한 범주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 그다음에 서로 독립. 그래서 이제 이 표본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표본의 크기, 특히 이렇게 이제 이 DF가 1일 때는 보통 두 셀만 있을 때는 각 범주의 기대도 수가 열이니까 최소 20명 이상. 2 곱하기 2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이 4개니까 얘도 4, 5, 20에서 적어도 이제 20 이상인데
이렇게 표본이 많을 때는, 셀이 많을 때는 그 셀당 곱하기 5를 해서 최소 표본의 크기를 만족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여기 이제 2 곱하기 2 분할표, 우리 이제 텍스트 마이닝의 의미 연결망 계수, 의미 연결망 그 계수를 활용한 이제 시각화해서 파이 계수를 활용한 그래서 이제 두 독립표본에서 이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혹은 남자 여자가 성공이냐 실패냐, 찬성이냐 반대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틴전시 테이블, 투웨이 프리퀀시 테이블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제2의 검정은 우리가 리커르트 오간 척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개의 척도가 있고 6학년까지 있으니까 셀이 몇 개가 되겠어요? 총 셀이 5 곱하기 6, 30개. 그러면 사례수도 곱하기 5에서 150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관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언제 다뤘냐면, T검정 할 때 두 집단인데, 독립이냐, 종속이냐, 원래 공식은 하나인데, 종속일 때는 원래 공식대로 쓰지만, 독립일 때는 상관계수가 0이 돼서 이제 심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 중에 상관 설계에는 두 가지 연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연구 유형은 단순히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이제 상관행렬표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상관이 있을 때 그러면 x가 30일 때 y는 얼마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예측 모형. 그 예측 모형은 이제 기본 전제로는 직선의 형태를 띈다 해서 선형 함수 관계다라고 표기하는 거고 하나의 예측 변수만 쓰는 거를 우리가 심플 리그레이션 모형,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불러요. 두 개 이상부터는 멀티플 리그레이션, 한글로는 이제 중다, 다중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분산 분석 모형 수식을 본 것처럼 y는 종속 변수죠. yi는 아래 점자 등호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곱하기 xi 더하기 ei 하고 콤마 ei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뭐다? 기울기 베타 원이 핵심이죠. 절편이 0인 거는 회귀 모형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특히 표준화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절편을 0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기울기예요. 베타 원. 베타 원이 0이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인 거지. 자, 그래서 통계 모형이라고 했을 때는 모집단의 정보로부터 표본의 정보를 추리하기 위한 이제 확률을 기반하기 때문에 확률 모형이고, 추리 통계 같은 경우는 모집단 모형이 있고 표본 모형이 있는데, 모집단 모형은 모집단이 이론적으로 존재를 가정하는 건데, 보통 여기 선형 함수 관계를 표현한 모형이고, 표본 모형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정된 모형, 추정할 때 우리가 hat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hat은 베타 제로 hat 더하기 베타 원 hat 곱하기 xi. 원래는 뒤에 이제 오차가 있었는데 이 오차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것의 추정값은 0으로 대입해서 사라지고 반면에 이제 분산, 배련수 추정값은 추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회귀에서 추정해야 될 거는 세 가지. 고정 효과로 베타 1 햇과 베타 제로 햇, 베타 1과 베타 제로, 기울기와 절편, 그리고 이제 분산 추정하면 된다는 거고요. 추정하는 방법은 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냐면 예측 오차. 예측 오차가 최소가 되는 회귀선, 선형 관계, 단순 회귀에선 딱 하나가 도출이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그냥 이쪽 오차를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걔를 최소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오디너리 리스트 리스트는 최소고 스퀘어는 제곱이죠. 그래서 OLS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차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딱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도출이 된다. 해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게 x하고 y의 이제 공분산 형태가 되고 밑에는 x의 분산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공분산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상관계수 곱하기 x하고 y의 표준 편차. 그래서 실제로는 요 자리에 공분산 요 자리에 r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가 원래는 r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치환된 건데 일단 r은 남았죠. r은 남았고 y의 표준 편차는 남았는데 x의 표준 편차나 밑에 분모는 분산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고 남은 게 이제 x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간단해진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상관계수에다가 이렇게 x하고 y의 표준 편차 b로 표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는 거는 x하고 y의 표준 편차를 같게 만든다는 건데 두 개가 같아지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r만 남는다. 그래서 표준화 회귀계수, 단순 회귀계수에서는 상관값하고 동일해진다. 그래서 얘가 0인지 아닌지가 결국은 상관계수에서 얘가 0인지 아닌지가 회귀 모형의 가설 검정의 연가설이 된다. 엄밀하게는 이제 기울기가 0이냐, 기울기가 0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H형은 베타가 0이냐, 정확하게는 이제 베타 1이 0이냐, 베타 1이 0이 아니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편은 뭐 중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구해보면은 이렇게 Y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어디에서 이게 등장한 거냐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야. 이렇게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고 y의 햇, 음, yi의 햇은 평균으로 구하고 여기도 이제 x의 햇이 될 텐데 걔는 다 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대표값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간단한 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원래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타 원 햇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걸 취한해 준 건데 결국은 x의 평균과 y의 평균,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두 배에서 상관계수 다섯 개를 알면은 결국 이제 절편을 알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픽스트 이펙트 군 랜덤 이펙트에는 뭐를 구했냐? 오차의 분산. 내가 예측했을 때 오차가 얼마큼 되느냐? 오차의 분산. 평균은 0이고 이제 분산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데 얘를 예측 오차의 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잔차라고 부른다. 잔차 영어 표현은 레지듀얼 베리언스.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예측했는데 설명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추정의 표준 오차, 다른 말로는 추정의 정밀도, 오차가 작으면 역의 관계 정밀도는 높다. 요 식이 되게 유명한 식인데, 요 식, 이제 정밀도를 좌우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y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오차가 크고요. 정밀도가 낮고, 상관이 클수록, 이제 이게 1이 되면 1-1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오차는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관이 큰 변수를 찾아야지 y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단순 회귀 모형은 이제 두 가지죠. 회귀 모형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키, 아들의 키, 딸의 키, 아버지의 키,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로 얼마큼 예측할 수 있느냐 할 때 이제 분산의 비율, 특히 우리가 중다배기 모형 같은 경우는 중다상관계수로 쓰고요. 그래서 전체 오차는 설명된 오차가 있고 잔차. 이제 잔차를 줄이는 방법인데 상관계수를 제곱하면은 전체 중에 얼마큼 설명했는지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은 크게 보면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유의도 검정이 있어요. 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기울기 절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직선의 선형 관계가 의미가 있는지를 F 검정. 집단 간, 집단 내, 여기서 이제 집단 간은 이제 어떤 모형, 회귀 모형, 그다음에 집단 내는 잔차, 오차 해서 이제 회귀 F 검정을 통해서 하고요. 개별 회귀 계수의 유의도 대표적으로 이제 기울기하고 절편은 T 검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T의 절대값이 이보다 크면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기각이 되는 형태예요. F는 절대값은 아니고 보통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3보다 크면 연가설이 기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정을 이제 가설 검정이 끝나면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은 점 추정이 있고 구간 추정이 있는데 여기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를 추정했는데 기울기가 5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점 추정. 2에서 뭐 7 사이가 95%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구간 추정에서 이제 구간 추정 값을 구한다. 베이지안 통계에서는 구간 추정 값을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원웨이, 투웨이, 쓰리웨이에서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서 우리 농작물 생산량이 빛이냐, 물이냐, 비료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농업 경제학이고 경제학에 넘어와서 Y는 성취도인데 성취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공부 시간이냐, 동기냐, 부모의 기대냐, 학부모 열이냐, 교장의 리더십이냐, 이런 변수들을 추가했을 때, 그게 이제 얼마만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해 주느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렇게 선형함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절편은 베타 제로, 기울기는 베타 1부터 이제 K계까지 있는 거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학문은 간단 명료 파시모니어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수가 5개에서 10개, 뭐 많으면 20개까지 정도로 변수를 압축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을 써왔는데 빅데이터가 뜨고 데이터 마이닝이 뜨고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 뜨면서 실제로 데이터는 막 100개인데 변수는 막 2,000개, 2만 개 이렇게 추가되는 모형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설명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회계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오차 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는 아니죠.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는 아니고 이랬을 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인 정규성,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 오차는 평균이 0일 거다. 오차는 등분산일 거다. 오차는 상호 독립일 거다. 종속 변수도 정규성이고 등분산이고 상호 독립일 거다. 통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정이 측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오차 없이 관찰된 특정 오차가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중단 회귀 모형은 모수 모형이 있고 표본 모형이 있고 특히 이제 고유 효과 우리가 이제 편회귀 계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앞에서 봤지만 이제 회귀계수 추정은 크게 보면은 상관계수, 근데 이제 그냥 상관계수가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상관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X의 표준 편차, 그다음에 Y의 표준 편차인데 얘도 어떤 조건 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 형태는 똑같다. 기본 형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중다 상관계수, 편상관, 부분상관, 결정계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앞에서랑 똑같이 이제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은 이제 유의도 검정으로 빼기 모형이 얼만큼 유의하느냐 하는 검정이 있고 얘도 F 검정 테스트를 거치고요. 빼기 계수가 얼만큼 유의하느냐 하는 검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측 변수가 두 개일 때 예측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에는 모든 이제 변수를 다 넣는 흔히 이제 엔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거를 다 넣는 엔터 방식이 있고 거꾸로 하나씩 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백워드,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백워드 설계처럼 여기서 이제 백워드 아니면 이제 포워드 방식이 있지.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를 얘가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이제 단계적 회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하이라키컬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형, 다층 모형처럼 일단 1수준의 학생의 투입 변수를 넣고 1단계, 2단계는 이제 과정 변수를 넣고 3단계는 학교의 투입 변수를 넣고 4단계는 학교의 과정 변수를 넣는다. 이렇게 뭔가 모형의 우리 생태학적 관점일 수도 있는데 개인 변수, 가정 변수, 학교 변수, 지역 변수, 국가 변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론화에 기대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론이 탄탄할 때는 그냥 이론대로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가 수집한 데이터의 변수들을 다 넣는 방법, 유의미하든 유의미하지 않든 최종 모형에도 그 이제 이렇게 변수들을 살려놓는 방법이고 다층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가설을 그렇게 설정했으면 다층을 돌렸는데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와도 그 변수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파시모니어스, 간단 명료, 심플 앤 클리어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들은 최종 모형에서 빼는 방법. 내 원래 모형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의미한 변수만 남겨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다외기 돌릴 때는 이제 스텝와이즈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네가 유의미한 변수만 남겨놓고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는 빼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다중 공선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의 SES를 측정하는데 뭐 엄마의 소득, 아빠의 소득, 아빠의 학력, 엄마의 학력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넣어버리면 원래는 이제 엄마가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오는 게 변수 심플 리그레이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로 등장하는데 이걸 동시에 넣어버리면 엄마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아예 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원래 상관을 돌리면 플러스였던 상관이 마이너스 상관으로 실제로도 이제 그거를 내가 빅바인딩 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뒤집는 기존은 얘가 플러스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역에 리버스 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다중공선성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의 예측 변수가 다른 예측 변수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공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예측 변수가 부모의 학력이 어떤 부모의 소득하고 상관이 높아서 두 개 합성 변수로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둘 다 같이 썼을 때는 원래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다층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이거를 검증을 해봐야 돼. 내가 수집한 변수들이 다중 공선성을 갖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다중 공선성 테스트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상관계수를 먼저 구해봐서 뭔지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점 9에 육박하는 뭐 점 8도 좀 의심이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점 9가 안 넘기 때문에 이게 다중성 공천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이제 공차, 톨러런스 이거의 역수인 이제 분산 팽창 계수라는 VIF 값을 구해서 이 값이 뭐 10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의심이 가는 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따로 심플 리그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다중공소성이 의심이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려 보면은 이제 분산 분석 모형을 쭉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분산 분석 모형을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2A 아노바나 3A 아노바 같은 경우 집단이 또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거를 가변수로 해가지고 회귀 모형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 모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진대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분산 분석 모형 중에 이제 반복 측정 설계 모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